이제 가운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고유함은 숨겨였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고유하지 않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나와버리니까 네. 어쩌란 말이냐. 아 근데 제가 요 책 있잖아요. 그냥 하지 말라라는 책. 이 책에 제가 보니까 저는 옛날에 그 모범 답안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룰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 라인을 가야 된다.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도 엄마 아빠가 막 뭐라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계주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식당가 같이 가가지고 네. 너 뭐 먹을 거야 물어본다고. 네. 무슨 상관이지. 그렇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자 시키는 건데 왜 물어보는 거지? 네.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을 봐야 되고 기준이 그들과 달랐을 때 생기는 어떤 나만의 독특함이 오히려 힐난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거 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뭐 청첩장을 카카오로 보내면 그것이 국룰이 아닌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룰은 누가 정하는 건지. 그렇죠. 또 다 댓글 달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막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청첩장이 받았는데 내가 얼마를 부조해야 되는 거야? 축의금. 누가 정해주. 그렇죠. 뭐 가까운데 뭐 얼굴을 잘 안 봤으면 네. 얼마라는 둥. 뭐 그다음에 아이를 데려가면 얼마고 혼자 가면 얼마고. 네. 그다음에 회사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돈만 보내고 안 가는 게 국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름의 상규 뭐 더 크게 보면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네. 디테일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옛날엔 카카오톡이 없었잖아요. 네. 청첩장을 카카오로 보내는 게 맞아야 대한 부분들은 새로 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새로 이제 국가적으로 정해야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예전 농업사회만 하더라도 네. 한 동네 50가구? 네.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의 숫자 100명 단위였단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30억 명 가까이 가입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죠. 그런데다가 글로벌리 연결되어지고 하다못해 뭐 오픈 채팅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거나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럼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넓어진 네. 사람들과의 단속적 관계를 새로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것이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한테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국룰이 커져서 하나의 우리 사회의 준칙이 되고 그게 평타까지 커지면 네. 이제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은 룰이 있으니까 그 얘기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그러면 손 들면 어디 손을 들래? 네. 우리나라는 못 들잖아요. 네. 사회적 압력이 크죠. 네. 강연할 때가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네. 처음에 손을 들 때까지 질문을 아무도 안 하세요. 네. 근데 한 번 들어오면 누가 한 명 그러면 하면. 막 오죠. 저 정도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눈치를 보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드러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가보다 산업 단계에서 이렇게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생산성 압박이 있던 나라들이 주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거죠. 똑같이 옷 입고 네. 똑같이 머리 깎고 똑같이 모여서 집단주의로 사는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튀어오르면 배제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두드러지고 그래. 모나모돌이 정을 맞는 거고 네. 떨어지면 왕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어야 돼요. 예. 네. 근데 평타를 치게 가운데 있으면 네. AI는 그걸 학습해요. 이제 가운데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고유함은 숨겨였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고유하지 않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나와버리니까 네. 어쩌란 말이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굉장히 토로함이에요. 나의 억울함. 지금까지는 나는 숨기고 네. 각자는 전부 다 똑같은 점퍼 입고 똑같은 어떤 그야말로 정해져 있는 규칙처럼 움직였는데 네. 이제는 갑자기 당신의 특별함이 없다라고 나한테 화를 내다니 너만 가냐 얘기하죠. 네. 그 결혼도 결국에는 국룰이라는 게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현실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다 각자의 다 기준도 다 다르고 그냥 그거 맞춰가는 건데. 비슷한 케이스가 1인 가구였거든요. 네. 처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날 때는 우리가 그랬었죠.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참 신기하다. 이 사람들 힘들겠다. 네. 어렵겠네. 이거였다고요. 네.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1인 가구 좋겠네. 네. 이유가 뭐 런드리고부터 뭐 청소 특공대 온갖 플랫폼 서비스들 네. 뭐 쿠팡도 있고요. 네. 뭐 쓱닷컴도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1인 가구를 도와요. 예전 같았으면 내 삶이 고단한데 네. 가족이 함께 줬는데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이거 돕는 산업이 커졌거든요. 이유가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최소 임계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수요가 생기고 그러면 산업이 호응하고 그럼 산업이 호응되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형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죠. 옛날 같았으면 튀는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대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눈높이도 있지만 네. 그거는 편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 그래서 그 최소임계가 될 수 있도록 모수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조금씩 시도되다가 네. 일정한 임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추세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면 돌아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삶의 지금까지 방향이 돌아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반합처럼 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고 네.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고 내가 존중받을 만큼 상대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평등해지겠죠. 네.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네. 변화가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같은 형태의 괴, 욕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한때는 말이야 욜로라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뭐 한 번 산다며. 네.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다가 네. 좀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투자를 많이 해서 안전하게 가야지. 확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뭐 파이어 몰라? 빨리 인디펜던트 하고 그다음에 리타이어 하는 거야. 네. 요즘은 또 뭐냐면 돈 하나 쓰지 마.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끝도 없이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도대체 트렌드는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삶을 본인이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몸부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네. 그만큼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죠. 네. 그럼 나의 욕망을 펼치고 싶죠. 네. 그다음에 난 소중하죠. 그렇다면 더 항구적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죠. 더 나아가서 조직과의 삶이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의 방향성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리타이어 얼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그 팬데믹 끝난 다음에 나왔던 것 중에서 네. 그 얘기가 전 굉장히 좀 울림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엔데믹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네. 뭐 우리가 그만큼의 준비를 했으니까 출근 다시 하세요. 이게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회사가 다시 오랜다. 나는 그만둘까? 근데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네. 봤더니 내용이 뭐였냐면 인간관계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회사는 가면 불편한 분도 있고 네. 뭐 좀 친한 친구도 있고 대안이 그런 식으로.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당연히 견디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분이 저 은퇴하시면 좀 좋아지려나 뭐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앞에서는 막 박수 치고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네. 뭐 부장님이 집에 가서 농담을 했는데 네. 거기 자제분이 그랬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그래서 그랬대요. 회사에 가면 다 웃던데 사람들이. 부장님 개그. 그래서 되게 유머러스한 줄 안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지금까지 감내한 거거든요. 그거 다 월급에 포함됐다. 이렇게 그냥 뭐 다 멋지네요. 그것도. 취급해버렸잖아요. 뭐 그것도 힘든 값도 들어있다 뭐 이런 네. 거. 원래 그게 월급이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아니 일을 했는데 왜 나가야 돼?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2년간 잘 돌아가더만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해보니까 또 되네. 2년간 다 되는데 뭐 우리 회사는 심지어 네. 실적이 좋았대요. 더 그래가지고 좋아졌어. 아니 이거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오란 이유는 뭐지? 어. 근데 그쯤 되면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왜 모였지? 우리는 함께 성취하거나 혹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지까지도 환원되기 시작해요. 우린 처음에 그걸 전부 다 합쳤죠. 네.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이야. 원래 당연히 모여서 그렇죠. 일을 하는 건데. 그다음에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야. 그랬다고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아니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음. 감수하지 않고서도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구나. 어떤 직업은 거기 갈래. 사실 이거에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오려면 나가야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나 그럼 그만둘래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애플의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 한 분이 네. AI 전공이었는데 관뒀어요. AI 전공인데. 뽑아오려고 엄청 애플이 노력했대요. 훌륭한 분이라서.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팬데믹 끝났다 나와라 하자마자 관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기폭제가 된 거죠. 네. 관둘 수 있구나. 관둬도 되는구나. 이유는 그분은 갈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생각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있나?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자유로운 내 거소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나? 네. 그게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러면 사람이 귀한 곳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시되는 업이고 네. 거기서 만약에 뭐 재택이 가능한 곳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분이 네. 필요하니까요. 네. 저 아는 분 중에 그 얘기하셨는데 2020년도에 제가 만났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AI 전공이
팬데믹이었어요. 똑같이. 네.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우, 박사님, 팬데믹 전에는요, 저희가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미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5개.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는 팬데믹 때문에 일이 늘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거를 하는 거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결과를 낸 거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중시되는 곳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보여주는 그런 생산성 자체가 생산성. 검증될 수 있는 네. 분들. 근데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분들. 근데 사실 회사라는 거는 꼭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분도 있지만 낮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같이 오프라인에 모임으로써 생기는 부서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존재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죠. 각자의 고을과 삶의 네. 패턴이 다르고 네. 그런 걸 선호하는 분도 계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좋은 분도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회사도 그러셨어요. 강연을 갔더니 온라인으로 다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럴 거면 제가 왜 갔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런 온라인 이런 스튜디오를 회사 안에 만드는 분들 많아요. 이유가 교육팀인데 네. 우리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뭐 그렇죠. 하나 있어야지. 뭔가 만드시고 또 그런 네. 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회사의 발전이 저희 발전이죠. 그런 분 많아요 생각보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예. 많다. 20년 차 직장인이었는데 네. 그런 분은 회사를 좋아하시겠죠. 네. 근데 아닌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분이 나오라고 그랬는데 상대가 아니면 그분은 싫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다 이건. 그리고 그만큼의 자유도를 원한다면 생산성을 본인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하기에 노력을 하는 분들은 그러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은 분들이겠죠. 네. 뭐 요즘 나오는 엔잠러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디지털 노마드라 불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꿈의 크기다. 제가 이 책에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대체된다고 하신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건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사실 했던 이거는 거거든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 그 얘기 있었거든요. 방직기, 방적기 만들어서 면사를 뽑거나 직문을 네. 뽑는 걸 자동화시켰다. 네네. 그랬더니 그때 있던 분 중에서 나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라는 분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러다이트라고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실 뽑고 면직물 만드는 분들이 막 스트라이크를 하신 다음에 심지어 거기다가 막 모래를 뿌렸다고 이것들이 내 잡을 없애니까. 그러겠죠.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고소득이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셨던 일이 소중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방직기 방적기가 냈던 그런 결과가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가격을 낮춘대요. 걔가. 너무 싸니까. 예,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만큼의 가격을 낮추면 본인의 소득도 줄고 네. 기술이 발전하면 또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본인의 잡을 잃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지난 200년간 계속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상업 고등학교 가셨던 분들이 네. 부기, 아, 주산, 타자 네네. 다 땄어요 자격증을.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타자 1급, 타자 2급 이게 되게 좋은 직업이었단 네네. 말이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도 분당 400잘 치는데 네. 요즘에 뭐 말하면 알아서 적어주니까 또. 딕테이션.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했을 때 기자분이 제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녹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정리하시는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소프트웨어로 되는데요. 네.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국장님이 모를 때까지만 좋은 거라고. 왜냐면 옛날에야 그걸 국장님이 모르시니까 저 정리해요. 그래서 몇 시간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바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늘 있었던 일이라서 새롭지가 않아요. 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그게 좀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일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PA가 지금 가장 화두인데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는 그런 논리적 일들을 자동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납품을 해요. 네. 식자재 같은 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 식자재를 쓸만한 분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단체 급식. 네. 그러면 이제 수요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마다 이제 올리죠. 나는 뭐 양파가 필요해 이런 것들을. 요즘은 그게 전부 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네. 프로큐먼트 시스템에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로그인해가지고 여기는 양파 2개가 필요하니 이런 식으로 네. 본 다음에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일을 옛날에는 전부 다 로그인해서 봤거든요. 이제 다 기계가 해요. 기계가 알아서 그냥.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은 잡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는 그냥 행동을 대신하는 기계라면 이제는 판단을 대신해 줘 버리니까. 그 다음이 판단. 이건 이제 행위였어요. 거기까지는. 네. 네. 근데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수기관이 현재 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조달 품목들의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그러겠죠. 여름에는 뭐 오일을 달라고 그러네. 네.
이러면 그다음부터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플래닝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그냥 그렇죠.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재고를 축적할까? 네. 아니면 비딩한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다. 그럼요.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사람이 못하는 일들도 하는 거네요. 예, 예전에는 로봇이라는 게 주로 우리의 꿈이 그거였어요. 뭐 공장에서 네. 용접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걸 자동화시키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펜대를 굴리는 일, 네. 머리를 쓰는 일에 대한 부분들도 네. 상당히 가져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난 뭐 하지?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존의 고등교육은 어떤 고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사무직이라는 직업들을 네. 아무래도 산업사회가 더 고도화될수록 네. 더 나은 직업으로 지금까지 합의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들이 동시에 없어지진 않더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고등교육은 어떠한 고를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숙련되어진 분들을 뽑아냈다면 네.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형태의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떠오르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상 뭐 사회 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변화가 너무 빠른 거죠. 네. 근데 RPA는 2017년도 이후에 이미 상당히 성숙해가지고 20년도부터는 정말 프랙티컬리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시면 네. 뭐 주변에 좀 중견기업 이상은 지금 다 도입하고 시작했거든요. 자동화돼 있고 막. 그렇죠. 네. 또 마찬가지로 현장도 최근에 뭐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 곳은 아예 로봇이 서빙하는 곳도 나오잖아요. 네. 좀 나오죠. 옛날에는 그게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월 단위로 빌려줘요. 그러면 사람 한 분한테 부탁하면 한 달에 뭐 2, 300이 드는데 네. 로봇은 70만 원이네. 네. 좀 있으면 경쟁 붙으면서 싸지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로봇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맞나에 대한 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고용에 대한 혹은 각자의 일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압력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농사지어서 뭐 물건을 팔든지 뭐 그런 거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무형의 가치를 내가 제공하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대체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게 생각보다 빠르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각자의 대응이 지금 굉장한 어떤 분투로 이어지는 게 보이고 네. 그 시도들이 증거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채널도 똑같잖아요. 네. 지금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의 클릭과 댓글과 응원과 네.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혜가 다른 산업으로 번져나가고 있죠. 네. 그게 전부 다 카피라이트거든요. 저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최근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노동이냐 네. 창의냐의 싸움에서 창의로 흐르는 게 보여요. 아, 창의. 네, 창의, 크리에이티비티죠. 네. 근데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뭐 About a Boy인가? 네. 그걸 보시면 어떤 분이 평생 호의호식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캐롤송의 작곡가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망 후에도 70년간 이게 보존이 되니까 네, 네. 그 저작권으로 사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부러워했거든요. 네, 네. 어우 저 사람 좋겠다. 일을 안 해서 사니까. 네, 네. 하여튼 똑같이 카피라이트를 원하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음.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 나한테 성과급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나오죠. 네, 네. 성과급이다. 그러면 당신은 급여를 받았잖아. 네. 근데 제가 받은 건 급여인데요. 제가 한 행위는 노동이 아니에요. 제가 뭐 밭을 갈았다. 네. 그러면 일당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밭을 간 게 아니라 밭을 가는 로봇을 코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멀티플라이가 가능하죠. 아, 얘가 일한 것도 그렇죠. 내가 일한 거다. 그렇죠. 네. 내가 했던 게 엄청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소프트웨어예요. 아니면 내가 작곡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곡이 쓰이고 네. 그 소프트웨어가 운용되는 만큼의 어떤 카피라이트를 내가 가진 게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카피라이트 된 부분들 주셔야지 이렇게 노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 책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든지 아니면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되라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프로바이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부는 맞는 얘기고 네. 일부는 중간 단계가 사라지는 얘기 때문이었어요. 아. 사실 그 페이지 때문에 제 네. 책이 많이 알려졌는데 네. 예전에 길목을 지키던 행위가 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뭐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뗏목이 내려오면서 네. 물자를 수송하면 중간중간에 길목시키는 인간들이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전체 운송 비용 중에서 네. 그만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상당한 짐이었다 이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똑같은 게 우리 그거 있거든요. 뭐 뭘 파세요? 그러면 나 뭐 이런 보일러 팔고 있는데 뭐 근데 팔고 있는데 그게 돈이 돼요? 아, 총판이 있고 지역 대리점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좀 넘어가가지고 취급점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N 단계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던 게 네. 뭐 거리 지역 다 멀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관리 비용이 드니까 네. 당연히 그거는 양해하는 거였죠. 어찌 보면 중간중간 각자가 다 리스크를 또 테이킹한 거죠. 그렇죠. 일부. 내가 네. 뭐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하건 네. 재고를 관리하건 네. 손님을 맡건 다 일을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찍 뭔가를 시키면 다음날 새벽으로 와요. 그러면 중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이 없네. 네. 그럼 나는 대리점이었는데 네. 난 잡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훌륭한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네. 엄청 그래서 네.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분은 뭐 지금 팔로워가 2천만 명이 넘는 분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네. 이미 전 세계의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통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야 무엇이 올라오든지 간에 나는 돈을 버는 거죠. 어떤 것도 네. 펼칠 수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의 어떤 경쟁은 그야말로 내추럴 셀렉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컨텐츠 입장에서도 예전 같았으면 글로벌 개봉이 불가능했는데 정말 퀄리티만 좋으면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나온 거죠. 네네. 그만큼의 컨텐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쪽을 선호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정말 대박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신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있었던 배급사, 투자사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이제 힘들어진 거죠. 와, 그러면은 결국에 뭐 소수는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갈 길을 좀 잃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좋은 점은 거꾸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게이트 키퍼 때문에 네. 기회가 없었던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네. 근데 그러려면 국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차리면 돼요. 최근에 개그맨 분들 네. 유튜브 채널 엄청 만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은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PD님한테 심사 받고 나갔던 분들이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은 창의성 있는 컨텐츠가 바로 올라오고 그냥 밀리언까지 들어오니까 네. 브랜디드 컨텐츠로 많은 기업들이 거기다가 오히려 컨텐츠를 소싱하기 위해서 혹은 내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펀딩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거래가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만드는 사람과 플랫폼 양쪽으로 간다 그러면 개인이라면 컨텐츠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지? 네. 컨텐츠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예전에 했던 좋은 직업들 네. 그야말로 도장 찍던 게이트키퍼들은 잡을 잃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빨리 살 길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완전 말단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회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 그럼요. 거니까 쉽게 가능하니까. 그럼요. 각자의 소중함을 펼칠 네.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예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가 네.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전 세계적. 이건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 그 정말 잘해야 얘기했거든요. 되네, 이제. 예전에는 네. 동네 가수 그래도 네. 뭐 평판 좋았잖아요. 네. 읍내 놀이자랑 가면 네. 양은 냄비 타왔는데 이제는 아메리카 가 탤런트랑 싸워야 돼요. 이유가 유튜브에는 그건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나의 기회나 혹은 네. 진정성이 그만큼을 답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걸 이제 요구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진짜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그 불안감에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전통적인 산업을 계속 여기서 좀 실력을 쌓기보다는 새로운 거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엄청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는 방향 자체는 좀 좋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컨텐츠 크리에이션으로 움직이는 거는 네. 확실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아세요?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이 그거 있었잖아요. 효도 라디오라고. 효도 라디오요? 예. 효도 라디오가 뭐냐면 MP3 플레이어인데 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메모리 카드에 심어서 팔던 거예요. 그때 분들은 그거였어요. 음악 어디서 들어? 소리바다 푸르나. 그 시절이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작권 인식은 없는 상태.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걸 봤어요? 토렌트? 나쁜 사람이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회적으로 진짜. 움직였죠. 네. 이게 불과 10년도 안 걸렸어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창의성을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해적판 같은 걸 네. 사는 거를 굉장히 크게 비난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우리가 드디어 저작권을 돈 주고 쓸 만큼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지식 산업으로 이전하죠. 우리 사회가.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는데 아무도 다 카피하면 네. 누가 만들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만큼의 우리 사회의 고도화가 이루어졌고 각자가 그만큼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교육이에요. 네. 그러면 온라인 교육도 어떻게 되는 거냐?
창의성을 얻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겠죠, 당연히. 네. 이유는 본인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본인의 창작물을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카피라이트를 받는 산업을 가고 싶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받는 이유가 내 삶에 가지고 있던 기회가 이제는 현행화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산 사단인데 네. 파이썬을 몰라. 엑셀은 스킵하고. 네. 그러면 그분은 일을 못해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뭘 배웠다는 게 뭐 직무 교육에서 뭐 네. 친절 교육이라든지 매니저 교육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현행화가 되느냐의 여부예요. 네. 제가 이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재사회화라고 불렀어요. 리소셜라이제이션.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현행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회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온 데이터들 중에서 이게 이 얘기가 있어요. 상사가 아니네 이 얘기가 있어요. 상사가 아니다. 네, 상사란 말, 부하란 말 이제는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옳지도 않고 동료잖아요, 전부 다. 그럴 수 있죠. 먼저 들어오신 동료, 나중에 들어온 동료 이거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래 위가 없는 거네요. 다 동료지. 그럴 수 있죠. 그럼 상사가 아니네요? 네. 아니야. 뭐라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일을 안 해? 아, 동료면 일을 해야지. 그렇죠.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네. 이제 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관리자라면 사실은 나한테 일을 시키고 그렇죠. 검토받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는 관리자가 아닌데 왜 일을 안 하시냐. 그 얘기가 막 엄청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상사와 연관된 단어에 네. 나오는 게 무능이에요. 무능. 참, 이게 제가 군대에서 네. 행정병이었는데 한글 워드를 치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제 불러주면서 야 이거 고쳐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도 용납이 됐던 게 인간 마우스 같은 네. 거죠. 저는 그냥 살아있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타작인데 근데 옆에서 어쨌든 상급자고 그분은 또 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다 개개인이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은 많이 받고 일 안 하냐 그렇죠. 이 분위기가 나오는 거네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왔다는 게 네. 당연한 건데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데 안 예, 돼요. 그건 당연하게 되는 건데 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조별 과제 비극 그런 거. 그래가지고 누구는 뭐 연락 안 되고 해가지고 네.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툴툴대면서 아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거였죠.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 빼요. 빼버린다. 그냥 네. 발표 자리에서 기여한 바 없음. 그러니까 각오하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 단계별로 본인의 기여도가 산정돼 나와요. 지금 협업 툴 같은 경우에 네. 누가 얼마만큼 했는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딜레이 시켰던 것들도 전부 다 찍혀요.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이 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했지. No.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이등병이 사실 허드렛 일을 하는 이유는 병장 가서 좀 편해지려고 그게 그때 길이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안 그때까지 되니까. 안 있을 거라고. 어차피 안 되니까. 아니 그때까지 안 있을 거라니까요. 아. 내가 병장대에서 일병에 제대한다. 그렇죠. 나는 지금 딴 데 갈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연된 보상에 아.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 내가 여기 평생 있을 때 얘기지. 그리고 그것도 그러게요. 있어요. 병장 되기 전에 잘리던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정과 엮여가지고 이거는 점점 더 강해지겠어요. 이건 정상화예요, 정상화. 정상화. 예, 각자가 일을 해야죠. 제가 책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는 실제로 겪은 일이었는데 네. 업데이트의 주기를 놓치면 나중에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최근에 큰 회사에 들어갔던 분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아우 이쪽 산업이 고인물이 많다고. 그래서 고인물이 뭐예요? 그랬더니 오래된 분들인데 혁신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한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직원분들이 엑셀을 쓰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정도 계산은 암산으로 해야지. 난 주산이 사단이야. 불러봐. 그래서 막 배틀을 뜨신대요. 그래가지고 직원분들이 엑셀로 자료를 올리면 그거를 계산기로 검사해 보신대요. 이유가 엑셀이 틀렸을까 봐서요. 주사는 믿는데 엑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현실에 있는 얘기인가요? 리얼 스토리입니다. 실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에 썼어요. 네. 책에 써가지고 아유 그렇게 혁신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때문에 전체 조직의 혁신이 굉장히 늦춰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빨리 혁신하셔야 돼.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시스템이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본인을 나는 관리자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그걸 체크업하는 거예요. 본인이 관리자라고 믿는 분들은 네. 직원들이 실수를 안 하면 서운하대요. 실수를 맞아. 안 해. 네. 난 할 일이 없네. 네. 실수하면 너무
기쁘대요. 네. 실수했어. 내가 드디어 잡아줄 수 있다니까.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직원분들이 결제서를 올릴 때 일부러 오타를 한두 개 내가지고 간대요. 이유가 너무 완벽하면 전체 구조를 흔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의 오타를 줘서 일종의 까치밥을 준다는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버전이 한 4개, 5개 정도까지 가야지만 통과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거 맞춰서 가야 돼요. 네. 너무 빨리 하면은 진짜 전체적으로 다 바꾸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극도의 비효율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자란 직업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 사라지고 있냐면 자, 관리라는 시스템은 일종의 KPI가 존재하고 마일스톤이 있기 때문인데 그건 시스템이 할 수 있죠. 다 이제 할 수 이제 있으니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의견을 넣어야지 누가 해온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 있었는데 뭐 회장님께서 야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말이야 너네들이 기획해서 오래니까 기획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보시면서 이건 미래가 아니야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그랬대요. 그럼 회장님이 하셔야지. 미래가 뭡니까? 아니지 제일 중요한 건 회장님이 하셔야죠. 회장님 네. 회사인데 네. 왜 그걸 남을 시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인게이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본인이 그거에 담당이 돼야 되는 거지 해온 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데이터가 하기 시작했어요. 네. A안 B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A안이에요. A안. 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구글의 10 골든 룰 중에서 9번째가 데이터 드라이브 디시전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안 B안이 없고 그냥 A안이에요. 네. 데이터가 얘기했다니까요. 하긴 A안 B안은 사실 사람의 고민을 뭐 고려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요. 이미 데이터를 네. 통해서 검증이 됐는데 왜 A, B를 얘기해요. 네. 그래가지고 A안이에요 B안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A와 B를 섞어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네. 그게 뭐냐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에 대한 순도를 낮추고 네. 그만큼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고 높아진 인텔리전스가 될수록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라도 의사결정을 원한다는 얘기가 사라질 거고 그럼 단계가 줄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직업을 대부분 잃을 것 같고 잃고 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다시 얻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언제나 도모해 왔죠. 예전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누구나 다 해왔는데 네. 요즘 전환기가 빨라진 게 좀 이슈다. 다른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교육이가 됐건 네.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배우는 거건 더 활성화될 거다. 예전엔 주로 성인기 이전에 학령기라고 했던 교육이 네. 많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성인 이후의 교육이 클 거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찍고 있는 콘텐츠도 네. 거기에 부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정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대체될 수 있는 네. 그런 판에서 내가 급여 받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 시간 문제인 거죠.